네, 안녕하세요. K의 요지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그 어떤 집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되게 안 느껴요. 왜? 가능한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지고 사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얘기가 그런 게 있겠죠. 야, 차도 빚 지고 사. 하지만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타다 보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계속 있다 보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동네가 수도권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 요번에 집 샀어 라고 하면 주변에서 야, 왜 이제 집을 사냐, 집값 떨어질 건데. 안 떨어집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값은 하락하진 않습니다. 오르지는 않으나 성장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SBS 보도자료 중에 하나를 이제 머릿기사로 가져온 건데, KDI라는 정책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국정책연구원인가?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유명하신 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님, 전 의원, 그분도 여기 출신으로 알고 있죠. 부동산이 조정 국면이다. 서울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집을 만약에 새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집에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나중에 사게 되면 재산세 아니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관련된 세금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집을 사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KDI에서 보도 얘기한 부분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 가능성을 예측을 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향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전국적이라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전국적. 수도권적으로가 아니라 전국적.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도권이 10억 할 때 지방은 2억 하잖아요. 그 합치면 12억이에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누면 6억이라는 거죠. 사실상 6억으로 서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전세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예측이에요. 변동성이 있죠. 정책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가계대출의 기후비용이 증가하면서 매매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분기별 공급량 차이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참고로 상반기 중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예정은 13,000호로 1년 전 19,000호보다 30.4% 감소했다.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거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앞에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방 압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매매시장은 5년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 부채 비율,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요 측면에 대해서 추가적 상방 압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전세 가격 방향이 매매 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확실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수도권은
변동성이 없다. 서울의 가격이 오르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기나 인천 쪽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역을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야, 내려가더라도 경기도나 인천으로 보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권과 가깝거나 환승이 덜한 곳으로 보겠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남권과 가까운 지하철 쪽으로 1시간 이내에 서울권을 공략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어디가 좋을까? 일단은 한번 심심해서 이 천안부터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봤는데, 잠시만요. 천안 서울역 1호선. 참고로 한번 해봤는데 천안역 1호선부터 서울역 1호선까지 걸리는 지하철 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천안역 1호선이랑 서울역 1호선 거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죄송합니다. 스크롤을 저희가 지금 캡처를 해서 영상을 발표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1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도 길 찾기 다시 해볼게요. 천안역 1호선부터 서울역 1호선.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시간 15분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1시간 15분. 그리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부러 1시간 15분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지도를 축소해서 보시면 이거 조금만 내려가면 충청남도예요. 그리고 좀 올라가야 천안인데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1시간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반대로 한번 볼까요? 인천역부터 서울역까지가 1시간 7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군역을 한번 해볼까요? 48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 쪽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1시간 이내의 세관권으로 무조건 찾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봤어요. 어떤 게 좋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여러분 올라요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라든지 친구들 만남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할 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 노선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1순위는 GTX 노선 A부터 D 노선입니다.
GTX 노선은 그 기존 철도를 더 파서 만드는 노선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역세권이라는 가장 이점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서울을 근접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2순위는 다들 놀라실 텐데 공항철도 노선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 사람 총 맞았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외여행 가시거나 서울 쪽에 직장이 있는데 마포 쪽 아니면 서울역 쪽이라면 공항철도 노선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더블 역세권. 대표적으로 부평역, 주안역, 인천역이 이제 환승하는 노선이 있죠. 인천역도 환승 노선이 있습니다. 수인선이 있죠. 그리고 4순위가 1호선 노선입니다. 이 1호선 노선은 국가에서 가장 먼저 철도를 만들 때 기획적으로 만들었던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이용을 해왔던 노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5순위는 무조건 지하철 역세권. 본인 직장 기준으로 환승이 최소화한 곳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어느 역이 좋다는 건 얘기 못합니다. 첫 번째, GTX 노선입니다. 야, 노선을 보십시오. 자, A 노선을 한번 볼까요? A 노선을 보면, 자, 동탄부터 운정까지 있지만 서울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B 노선을 보면 송도부터 마석, 반드시 서울역이 껴 있습니다. C 노선을 보면 수원 또는 상록수부터 덕정역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역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도 걸쳐 있고요. 마지막 D 노선은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더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 이제 다른 정부에서 이거를 더 확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변수가 더 있을 것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지하철역들이 있는 역사들이에요. 그거를 더 활용해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GTX 노선 너무 비싸고 너무 부담이 돼요. 여기는 좀 힘듭니다. 그 다음 추천해드리는 곳은 공항철도입니다. 처음에 공항철도가 시작됐을 때는 인천공항 1터미널부터 계양까지였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다가 김포공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역까지 확대가 됐죠. 영종도 사시는 분들이 서울역까지 출퇴근하신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거망이나 계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역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검암역에서부터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40분이 걸립니다. 40분.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멀진 않죠. 반대로 이거를 자동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48분. 8분이 더 늦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도로교통 상황 보시면 이렇게 뭐 빨간색이 정체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를 보여주겠죠. 반대로 한번 또 계양역을 한번 해볼까요? 계양역 40분인데 대중교통은 34분, 6분이나 줄일 수 있죠.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 이 9호선이 김포공항 라인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9호선을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이
비용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결을 하자. 근데 서울시 쪽이랑 그 인천시 쪽에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요 인천 투데이라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인천시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운영비 분담에 대한 근거를 달라. 뭐 어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 인천시에서 이 혜택을 받는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왜 얘기했냐면 2019년도 서울시 측에서 공항철도 9호선 직결로 인해서 인천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시설비 401억 원 중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 근데 인천시 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비용 부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리고 올해 전기 신호등을 개량한 사업비 401억 원 중 10%를 부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운영비 부담까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면서 평면 환승을 하고 있어 직결 운행을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인천에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인천 쪽에서 부담을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인천시 쪽에서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운영비를 부담하고 싶어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22년도 1월달 기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맘만 먹으면 연결을 할 수 있어. 공사를 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쪽에서 부담을 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쓰레기 매립지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쓰레기 매립지 니네한테 반납을 할 테니까 이 비용 부담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매립지 알아서 정해 라고 해버린 게 나을 것 같다고 봐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서울역 그 모든 지하철 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곳, 공덕역 맛집들 많죠. 홍대 젊음의 거리,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국 하면 요즘에 예전엔 여의도였지만 요즘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SBS, MBC, 뭐 YTN, TVN 다 있죠. 마곡나루도 아마 조금 발전하고 있고 김포공항은 이제 국내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항철도 노선은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매물을 좀 잡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 또는 다른 지하철 호선이 겹치는 곳, 대표적으로 주안역, 인천역, 부평역도 있지만 인천 쪽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수원 쪽은 이제 수원역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좀 더 올라가다 개봉역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1호선 라인 보여드릴 때 한번 어느 여기 환승하는 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1호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역부터 시작해서 외대학 더 올라가면 있는데 이제 캡처를 제가 더 이상 하지 못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움직이면 안 되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 동인천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환승하는 역을 보면 온수역도 있네요. 온수역. 근데 온수는 사실상 서울이나 다름없고 소사 이런 데도 좋죠. 그리고 뭐 수원 뭐 이런 데도 좋고요. 1호선은 진짜 국가적으로 약간 좀 밀어붙인 그런 호선이기 때문에 1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고 그 위주로 이제 전철역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보시면 1호선을 벗어나서 지하철역을 만든 것은 없어요. 다 껴있어요. 주안역도 있죠.
부평도 마찬가지죠. 온수도 그렇죠. 구로도 그렇죠. 신도림도 그렇죠. 신길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역이든 환승할 수 있는 역은 하나씩은 껴있다. 뭐 안 껴있는 역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서든 타면 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 수도권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호선 라인은 타시면 그 근처에 아파트를 사신다면 실패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러고도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무조건 지하철, 그냥 역세권. 예, 늘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무조건 지하철로 가십시오. 뭐 어느 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좀 집 사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적금 통장이 내 대출금을 내는 수준과 근접하다면 무조건 주택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빌라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와 좋은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머물기 편안한 집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K의 요지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